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국에서 들어오는 9가지 수입 식품의 실체를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누가 공짜로 준다 해도 받는 순간부터 건강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김치, 여러분이 가장 믿는 이 음식이 지금은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 매년 30만 톤 가까운 중국산 김치를 들여오고 그 대부분이 식당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 동안 노년 식생활과 독성 물질을 연구해온 노년 영양학 박사 남도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잘못된 식탁 선택 하나가 수년 뒤 후회로 돌아오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값싼 수입 식품 몇 가지가 간과 신장을 망가뜨리고 결국 누워 지내며 자녀가 삶을 포기한 채 돌봐야 하는 현실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 음식 중 최소 3가지는 지금 여러분의 찬장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질 것이고 아마 다시는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건강을 지켜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를 남기기 싫으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가족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집에 있는 김치의 원산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72세 김영부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시며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김치, 생선, 소금을 골라 드셨습니다. 김영부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식은 다 똑같아. 맛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국내산 대신 값싼 수입 제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자꾸 뒤틀리는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현상이라며 넘기셨지만 점점 체력이 떨어지고 식사 후 피로감까지 심해졌습니다. 가족들도 무슨 문제인지 몰라 한참을 걱정했죠. 결국 제가 만났을 때 김영부님은 자신이 먹던 식품들의 원산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고 나서야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값싼 수입 김치, 냉동 생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금이 전부 중국산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몇천 원 아끼겠다는 생각으로 장을 봤는데 나중에는 몸이 망가져 병원비와 약값이 훨씬 더 들어가며 후회만 남았던 일 말입니다. 그때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음식만 안 먹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몸을 해치는 9가지 수입 식품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김치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값싼 절임 배추와 화학 처리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 식품조사기관 보고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박정자님은 값싼 수입 김치를 1년 동안 드신 뒤 위장 불편이 심해져서 결국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정자님은 처음엔 김치 때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국내산 김치로 바꾸고 3주 정도 지나니까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시겠죠?
박정자님은 그 뒤로 김치 살 때마다 원산지를 꼭 확인하신다고 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국내산 인증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가능하다면 직접 김치를 담그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직접 담그기 어려우시면 지역 농협이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의 제품을 고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색이 지나치게 곱고 냄새가 약한 김치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발효된 김치는 냄새가 강하고 색도 약간 칙칙한 편이거든요. 너무 예쁘게 포장되고 색이 빨간 김치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김치를 냉장고에 넣어뒀을 때 발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진짜 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신맛이 더 강해지는데 화학 처리된 김치는 맛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김치 고를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격만 보시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입 냉동 생선 이야기를 해볼까요? 냉동 생선은 보관이 편하고 조리도 쉬워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데 항생제와 중금속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해외 조사에서 일부 양식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71세 김태성님은 값싼 생선을 꾸준히 드시다가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험을 하셨어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셨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나오니까 더 답답했죠. 그런데 생선만 국내산으로 바꿨는데도 몇 달 뒤 몸이 회복되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김태성님 본인도 믿기지 않으셨대요. 김태성님은 지금도 주변 분들께 이 경험을 자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생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국내산이나 정품 인증을 받은 생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그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색이 탁하고 해동 후 물이 과하게 빠지는 제품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정상적인 생선이라면 해동했을 때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또 냉동 생선을 고르실 때는 포장 상태도 꼭 확인하세요. 포장이 찢어져 있거나 얼음 결정이 너무 많이 생긴 건 오래된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시 냉동 생선의 냄새가 이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절대 드시지 마시고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먹었다가 탈이 나면 그게 더 큰 손실입니다. 소금도 정말 조심해야 할 식품입니다. 저가 수입 소금의 경우 공업용 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품질조사기관에서 저가 소금의 중금속 검출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67세 이문기님은 값싼 소금을 사용한 후 혈압 변동이 심해지셨습니다. 처음엔 소금 때문이라고 생각도 못 하셨죠. 혈압약을 드셔도 조절이 잘 안 되고 하루에도 혈압이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소금을 바꾸고 나서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이문기님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만약 계속 그 소금을 먹었다면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국산 천일염이나 인증된 소금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천일염은 조금 비싸지만 미네랄도 풍부하고 안전합니다. 입자가 불균형하거나 색이 흐릿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금은 입자가 고르고 색이 깨끗한 흰색이거든요. 집에 있는 소금의 원산지 확인해 보셨나요? 한 번도 안 보셨다면 오늘 당장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매일 드시는 거니까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김치, 국, 찌개, 나물 무침까지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잖아요. 간장도 빼놓을 수 없는 위험식품입니다. 화학분해 방식으로 만든 간장 일부에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외 안전청에서 특정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62세 한미경님은 저가 간장을 오래 사용하시다가 소화 불편을 겪으셨어요.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느낌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위장 문제인 줄 알고 약을 드셨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간장을 자연 발효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한미경님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내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자연 발효 간장을 선택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연 발효 간장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싼 가격일수록 조심하셔야 해요. 500ml에 2,000원도 안 하는 간장이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간장 살 때 가격만 보진 않으셨나요? 몇백 원 차이로 건강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간장은 국, 찌개, 조림 등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가니까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하루에 간장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는 날이 거의 없잖아요. 마늘과 버섯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양 오염과 농약 잔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국제식품조사에서 일부 수입 마늘의 농약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5세 윤기섭님은 수입 마늘을 장기간 드시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핑핑 돌고 가끔은 중심을 못 잡아서 벽을 잡고 걸으셔야 했어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니까 더 답답했죠. 그런데 마늘을 국내산으로 바꾸고 나서 증상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윤기섭님은 지금도 마늘을 고를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윤기섭님은 주변 분들께도 꼭 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요. 마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다고요. 국내산 마늘과 신선한 버섯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늘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식품인데 잘못된 마늘을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색이 지나치게 희고 향이 약한 제품은 주의하셔야 해요. 진짜 마늘은 약간 노란빛이 돌고 향이 강합니다. 향이 거의 없는 마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마늘은 냄새부터 다릅니다. 껍질을 벗기기 전부터 향이 나거든요. 마늘도 김치처럼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는데 수입 마늘 중에는 싹이 안 나는 제품도 있어요. 그건 발화 억제제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5가지만 봐도 충분히 위험하지만 나머지 4가지는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하게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장 본론에서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냉동 가공육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간편하게 꺼내 먹는 가공육이 많으시죠.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색과 향을 유지하기 위해 첨가물을 다량 사용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해동할 때 물이 과하게 나온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고기라면 그렇게 많은 물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6세 조영희님은 냉동 가공육을 자주 드셨는데 해동할 때마다 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상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래도 별 생각 없이 계속 드셨는데 몇 달 뒤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쓰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고기에 물을 주입해서 무게를 늘린 제품이었던 거예요. 조영희님은 그 뒤로 절대 냉동 가공육을 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조영희님은 주변 분들께도 이 경험을 자주 말씀하신대요. 싸다고 샀다가 건강만 잃었다고 하시면서요. HACCP 인증을 받은 국내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HACCP 인증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냉동 고기 조리할 때 유독 물이 많이 나온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땐 다시는 그 제품을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몇백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기는 신선한 게 최고지만 꼭 냉동육을 사셔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냉동육의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지나치게 붉고 선명한 색은 색소를 첨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고기 색은 약간 어두운 편이거든요. 수입 분유와 유제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여러 차례 품질 이슈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가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58세 강수진님은 손주에게 먹일 분유를 고르다가 너무 저렴한 수입 분유를 샀는데 아이가 자꾸 배앓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이의 체질 문제인 줄 알았는데 분유를 바꾸고 나서 바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강수진님은 그때 정말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손주 분유값 아끼려다가 오히려 아이를 고생시켰다고요. 강수진님은 지금은 분유뿐 아니라 손주가 먹는 모든 음식을 신경 쓰신다고 합니다. 국내 제품이나 엄격한 기준을 가진 국가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유럽이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유제품은 기준이 엄격한 편이죠. 주변에 혹시 저가 분유를 쓰는 분이 있으시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특히 손주들에게 먹이는 분유라면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면역력도 약하고 해독 능력도 떨어지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요구르트, 치즈, 우유 모두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중요한데 저가 제품은 유산균 수가 적거나 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시고요. 냉동 완두콩도 의외로 위험한 식품입니다. 색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표백이나 염색 처리를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색이 너무 고르고 인공적인 초록빛을 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70세 최명숙님은 냉동 완두콩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어느 날 완두콩을 삶는데 물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걸 보셨대요. 처음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염료가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최명숙님은 그 뒤로 냉동 완두콩은 절대 안 드신다고 합니다. 최명숙님은 이제는 완두콩도 직접 삶아서 냉동 보관하신다고 해요. 조금 번거롭지만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산 제품이나 인증받은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완두콩은 샐러드나 볶음밥에 자주 들어가는데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두콩 색이 이상하게 반짝거렸던 기억 있으신가요? 자연스러운 완두콩은 색이 균일하지 않고 약간 칙칙한 느낌도 있거든요. 너무 예쁜 색은 오히려 의심해야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색은 약간 투박하고 고르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인공적으로 처리한 색은 너무 완벽하게 고르거든요. 냉동 야채를 고르실 때는 색깔뿐 아니라 크기도 확인하세요. 크기가 너무 균일하면 인위적으로 선별한 제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값싼 통조림 이야기를 해볼게요. 통조림은 보관이 편해서 많은 분들이 비상식량처럼 쟁여두시는데 용기 코팅과 금속 성분, 보존제 노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표시가 흐릿한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73세 박정수님은 값싼 참치 통조림을 자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입안이 자주 헐고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통조림을 끊고 나서 증상이 사라졌어요. 박정수님은 지금도 통조림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십니다. 박정수님은 이제는 통조림 대신 신선한 생선을 사서 직접 조리하신다고 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내 브랜드나 관리가 엄격한 국가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통조림 뒷면 표시를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안 보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산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첨가물 목록까지 전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첨가물 목록이 길수록 조심하셔야 해요. 이름도 모르는 화학물질이 잔뜩 들어있다면 그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조림은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한 식품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9가지 수입식품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우리 건강을 흔드는지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 생선, 마늘, 간장 같은 익숙한 음식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고르면 몸속에 독성 물질이 쌓이고 수년 뒤 간,
신장, 위장, 혈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는 식탁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올바르게 관리된 식탁은 남은 삶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선택은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원산지 한번 확인하는 습관, 가격보다 안전을 먼저 보는 자세, 그리고 오늘 배운 위험식품을 피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45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식탁을 제대로 관리하신 분들은 80대에도 활기차게 생활하셨습니다. 반면 값싼 수입식품에 의존하신 분들은 70대 초반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매일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바로 냉장고와 찬장의 식품 원산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내 몸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국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저가 제품이 문제라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된 중국산도 있지만 대부분 저가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시는 식품 중 어떤 것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